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드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2잔, 3잔 드시나요? 아침 식사와 함께, 점심 후에, 친구가 방문했을 때, 저녁 뉴스를 보면서 커피는 수십 년간 우리 삶의 일부였습니다. 일상의 일부이자, 문화의 일부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의 일부였죠. 그런데 거의 확실하게 누군가가 여러분께 커피를 끊으라고 말했을 겁니다. 의사가, 자녀가, 친척이,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커피가 혈압을 올린다고,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고, 나이 들면 커피가 좋지 않다고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손에 드는 그 커피 한 잔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과학이 무설탕 커피와 혈액순환, 특히 60세 이상 분들의 혈액순환에 대해 발견한 것은 20년 전에 믿었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심지어 예전에 환자들에게 커피를 금지했던 의사들조차 자신들이 가르쳤고 배웠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단 하나의 조건이요. 보호하는 커피와 해를 끼치는 커피를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이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완전히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무언가를 경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 박사입니다. 65세이고, 내과 전문의로서 2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건강과 노화를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커피는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환자분이 들어와서 앉자마자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약간 부끄러운 듯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커피 계속 마셔도 되나요? 죄책감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묻습니다. 오늘 저는 엄밀함과 정직함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든 관련이 있지만 진료실에서 명확하게 설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죠. 60세 이후의 심혈관 시스템은 40세 때와 같지 않습니다. 동맥은 점진적으로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 내부를 보호하는 아주 얇은 조직층은 보호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의 일부를 잃습니다. 심장 예비력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환자분께 거의 설명되지 않지만 커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혈관 노화의 특정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동맥벽은 조용한 염증 상태를 축적합니다. 아주 천천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통증도 없는, 명확한 증상도 없는 불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혈관 내부를 경화시키고, 두껍게 하고, 악화시킵니다. 이 혈관 염증 상태는 노년층의 심혈관 질환의 주요 동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무설탕 커피가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인간 식단의 모든 식품 중에서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항산화 및 항염증 화합물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100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클로로겐산이 있습니다. 수십 건이 엄격한 과학 연구에서 문서화된 항산화 및 항염증 능력을 가진 폴리페놀이죠. 하지만 커피의 이러한 보호 화합물들은 설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할 무설탕 커피의 첫 번째 효과는 혈관 내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모든 동맥과 정맥 내부에는 혈관을 내부에서 덮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층을 내피라고 합니다. 파이프 내부의 코팅 같은 거죠.
온전하고 매끄러우면 물이 문제없이 흐릅니다. 악화되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물이 축적되고 막힘 지점을 만들며 파이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내피가 건강하면 혈액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내피가 염증, 고혈압, 혈당 상승, 흡연으로 손상되면 지방, 칼슘, 세포잔해가 축적되기 시작하여 동맥을 막는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은 심혈관 사망의 1위 원인입니다. 과학저널 눌리언츠에 발표된 이 주제에 대한 2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리뷰는 분석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커피가 내피 기능을 개선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커피는 동맥의 내부 코팅을 온전하고 기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미세혈관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몸의 가장 먼 조직까지 혈액을 운반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 말이죠. 우리는 손가락, 발, 신장, 눈의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환이 더 손상된 노인이 보호해야 할 정확한 구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60세 이후 특별히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피가 이미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어떤 요인도 비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은 커피의 보호 화합물로 얻을 것이 더 많고 그 화합물들이 첨가된 설탕에 의해 무력화될 때 잃을 것도 더 많습니다. 제 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이순옥님, 72세, 부산에서 은퇴하신 교사분이셨는데 손과 발이 항상 차갑다고 불평하며 오셨습니다. 8월에도 발가락이 얼음처럼 보였죠? 검사 결과 미세순환의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여러 변화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는 평생 마셔온 설탕 3숟가락을 넣은 커피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이제 따뜻해요. 물론 커피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바꿨죠. 하지만 무설탕 커피는 그 개선에 실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60세 이상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과학 기반 정보를 가져옵니다. 종 아이콘을 활성화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효과는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이고 거의 모든 노인 환자분들이 조만간 저에게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커피가 정말로 혈압을 올리나요? 정직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많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한 잔을 마시면 처음 몇 시간 동안 혈압이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카페인이 급성혈관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일부 혈관을 좁히고 교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는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신체가 며칠 만에 카페인에 대한 내성을 발달시킵니다. 이전에 자극에 반응했던 수용체들이 같은 강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매운 음식을 맛볼 때와 같습니다. 참을 수 없어 보입니다. 10번째에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발표했고 정확히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커피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혈압을 높이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혈압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100명 이상을 추적한 유럽 연구는 습관적인 커피 소비가 장기적으로 혈압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다른 연구 데이터를 모은 2023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은 더 많은 커피 소비가 고혈압 위험의 7%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소입니다. 증가가 아니라요. 이제 제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예외가 있고
이것은 심각한 고혈압, 즉 160 이상의 혈압을 가진 노인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는 하루 2잔 이상이 그 특정 그룹에서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고 조절되지 않는다면 커피에 대한 의사와의 대화는 어떤 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절되거나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대부분의 노인에게 습관적인 무설탕 커피는 수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효과는 제가 이 주제를 깊이 연구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고, 여러분의 아침 커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줄 것입니다. 무설탕 커피는 인간 식단에서 항산화제의 가장 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시금치도 아닌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커피의 종류와 준비 방법에 따라 50에서 200mg의 클로로겐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 리뷰에서 심장, 혈관, 포도당 대사, 뇌에 대한 보호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영양저널에 발표된 클로로겐산에 대한 94개 연구를 분석한 리뷰는 이 물질이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병 및 심장보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피 한 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를 원하는 지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설탕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추가하면 커피의 항산화제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추가된 설탕이 신체에 염증을 생성하고 자유 라디칼을 생산하며 커피의 항산화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동시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를 무효화합니다. 커피는 혈관벽을 보호하려고 하고 설탕은 그것들을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넣고 얼마나 자주 그것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3잔이나 4잔 마시는 각각의 커피에 설탕 3숟가락이나 4숟가락을 수십 년 동안 넣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정제 설탕이 하루에 여러 번 혈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도당 급등을 만들고 혈관 염증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은 건강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믿으면서 설탕이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 박영수님, 68세, 서울에서 은퇴한 사업가분이 염증 지표가 높은 혈액 검사 결과 조절되지 않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피로를 가지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검토했을 때 커피가 주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커피 자체가 아니라 설탕이었죠. 하루에 4잔, 각각의 설탕 2숟가락, 하루에 8숟가락의 순수 설탕, 커피에서만요. 식습관의 다른 변화와 함께 커피에서 설탕을 제거했을 때 2달 후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커피 맛이 나는 설탕을 마시고 있었네요. 때때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지도 못하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커피와 당뇨병 위험에 관한 것이고 순환과의 연결은 직접적입니다. 혈액 내 높은 설탕은 혈관 내부를 지나가는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그것들을 손상시키고 경화시키고 막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 다리의 순환 문제, 신경병증, 미세 순환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 이상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혈관이 이미 수년 동안 조용히 악화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무엇이든 직접적으로 순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일관된 데이터에 따르면 무설탕 커피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1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30개 연구를 분석한 눌리션 리뷰즈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29% 낮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잔씩 추가될 때마다 위험은 6%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그 보호 효과가 카페인이든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모두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카페인만이 아니라 클로로겐산을 포함한 커피의 다른 화합물들이 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가진 하버드 연구는 커피에 설탕을 추가했을 때 그 보호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 대사에 대한 커피의 보호 효과를 약화시켰습니다. 60세 이후 이미 췌장이 덜 효율적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자연스럽게 더 큰 상태에서 무설탕 커피의 대사에 대한 그 보호 효과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미 여유가 적은 신체에서 추가적인 보호층입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시를 쓰시고 커피가 해롭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마셨는지 아니면 항상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댓글에서의 그 대화가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5번째 효과는 제가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었을 때 가장 제 관심을 끈 것이고 노인의 심장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는 무설탕 커피는 심부전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적절하게 혈액을 펌프질하는 힘을 잃을 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힘을 잃는 펌프와 같습니다. 노인에게는 입원과 삶의 질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의 3가지 큰 미국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커피 소비와 심부전 위험 사이에 역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걸쳐 가족을 추적하는 심혈관 건강에 초점을 맞춘 의학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 연구 중 하나인 프레밍엄 심장 연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는 노인 인구에서 커피 소비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3%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3%,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400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40개 연구를 모은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은 커피 소비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과 역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혈관 보호를 위해 확인된 최적점은 하루 약 3잔 반이었습니다. 다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호님, 74세, 대전에서 은퇴하신 분이 겁을 먹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다가 숨이 차는 것을 느꼈고 이전 의사분이 심장에 피로의 징후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심부전 징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에 나쁘다고 누군가가 말해서 2년 전에 커피를 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과학에 따르면 적당한 무설탕 커피 소비는 심장에 유리한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모두가 끊으라고 했는데요. 민호님, 과학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20년 전에 알았던 것과 매우 다릅니다. 무설탕 커피를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왔을 때보다 안도하며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건대 때때로 의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좋아하는 것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설탕을 넣은 커피를 마신다면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맛이 즉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반 숟가락씩 줄이세요. 한 달 후에는 블랙커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놀랄 것입니다.
설탕 가면 없는 커피의 진짜 맛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설탕을 뺀 후에 설탕을 넣은 커피가 너무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실 수 없다고요. 둘째, 필터 커피나 전통 커피 메이커를 선택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필터 커피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인 디트르펜의 농도가 낮습니다. 전통적인 필터 커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캡슐 커피와 에스프레소도 좋은 대안입니다. 냄비에 끓인 여과되지 않은 커피는 그러한 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셋째, 과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 3에서 5잔이 대부분의 연구가 유리한 것으로 보여주는 범위입니다. 그 이상은 특히 카페인에 더 민감한 사람들에게 불면증, 불안, 심계양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면이 더 가벼운 노인은 오후 3시 이후의 커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여섯 시간입니다. 오후 4시의 커피는 밤 10시에도 여전히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알려진 부정맥, 심한 불안, 조절되지 않는 매우 높은 혈압, 또는 카페인에 대한 극심한 민감성이 있다면 커피에 대한 의사와의 대화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사례는 독특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증거이지만 여러분은 독특하고 여러분의 돌봄은 그 독특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커피를 다른 건강한 습관과 결합하세요. 무설탕 커피는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신체 활동, 적절한 휴식, 의학적 추적 관찰을 포함하는 생활 방식의 일부로 가장 잘 작동합니다. 퍼즐의 한 조각, 중요한 조각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는 커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앉는 순간입니다. 항상 가던 카페에서의 오전 중간 커피입니다. 가족과의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을 재충전하는 휴식입니다. 국제커피기구의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커피는 우리 문화, 우리 리듬, 우리 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근거하여 추측이 아닌 그 전통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설탕 없이 그리고 적당히 노인의 심혈관 건강에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다음에 커피를 준비할 때 죄책감 없이 제 심장에 해를 끼치고 있나 하는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이 유익한 것으로 보여주는 무언가를 마시고 있다는 의식과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설탕 없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설탕 없이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해롭다고 들어서 커피를 끊었고 그 순간, 그 맛, 항상 삶의 일부였던 그 습관을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매일 설탕을 많이 넣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설탕이 순환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누군가를요? 지금 바로 그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와 같은 정보는 불필요하게 빼앗긴 것을 돌려줄 수 있거나 앞으로 수년 동안 혈관을 보호할 간단한 변화에 필요한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영상이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고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정보가 정직하고 실용적이며 항상 60세 이상을 위해 고안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에 대해, 60세 이후 조용히 뼈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골다공증이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로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 식탁에 나타나는 특정 음식이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뼈에서 칼슘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도윤 박사입니다. 설탕 없이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커피를 드세요. 순환을 돌보시고, 심장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세요. 건강과 삶의 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